어깨뼈. 사람의 몸에서 가장 정신적인 곳이 어디냐고 누군가 물은 적이 있지. 그때 나는 어깨라고 대답했어. 쓸쓸한 사람은 어깨만 보면 알 수 있잖아. 긴장하면 딱딱하게 굳고, 두려우면 움츠러들고, 당당할 때면 활짝 넓어지는 게 어깨지. 당신을 만나기 전 목덜미와 어깨 사이가 쪼개질 듯 저려올 때면 내 손으로 그 자리를 짚어 주무르면서 생각하곤 했어. 이 손이 햇빛이었으면, 나직한 5월의 바람소리였으면, 처음으로 당신과 나란히 포도를 걸을 때였지. 길이 갑자기 좁아져서 우리 상반신이 바싹 가까워졌지. 기억나? 당신의 마른 어깨와 내 마른 어깨가 부딪힌 순간. 외로운 흰 뼈들이 달그랑 먼 풍경 소리를 낸 순간. 안녕하세요. 점심특선 김로댕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떼 언니입니다. 네, 오늘은 한강 작가님의 낭독으로 점심특선을 열어보았습니다. 한강 작가님이 낭독하신 글, 그리고 이어서 들은 성시경의 두 사람, 라떼 언니가 추천해주신 시와 노래인데요. 오늘은 라떼 언니와 함께 한강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왜 이 시와 노래를 추천하시게 됐는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야기가 대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저는 학부 때 국문학을 전공했어요. 현대작가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한강 작가님을 제 과제 주제로 골랐었거든요. 과제가 좀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그때 이 시를 읽고 뭔가 기분이 나아졌어요. 내 여자의 열매라는 한강 작가 소설집에 나오는 시거든요. 이 시를 읽으면서 그 당시 나왔던 성시경의 두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냥 참 좋았습니다. 라떼 언니가 국문과셨군요. 작가론 수업 과제로 한강 작가를 골랐다고 하셨는데 어쩌다가 고르시게 된 거예요? 그때 한강 작가가 국문학도들 사이에서는 유명했었나요? 좀 TMI이긴 한데 제가 사실 03학번이거든요. 지금처럼 아주 유명했다기보다는 한강 작가가 2005년도에 이상문학상을 받으면서 막 인지도가 올라가던 시기였어요. 저도 그 수상을 계기로 알게 됐고요. 이상문학상 수상이 과제 선택의 계기가 되셨던 거네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 과제가 작가의 작품들을 읽고 작품 세계를 분석해야 하는 거였거든요. 쉽게 가려고 작품 수가 적은 작가를 고른 거였는데 제가 미래의 노벨상 작가를 골라버린 거죠. 당시에 선배들이 무슨 한강이냐, 벌써 한강을 작가론에서 쓰는 거는 무리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강 작가가 수상했다는 속보를 보자마자 그 선배들한테 연락하고 싶더라고요. 20년 전인데도 성구안이 있으셨네요. 그 과제에 대해서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로 타이거님이 신청해주신 백예린의 산책입니다. 네, 백예린의 산책 듣고 왔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라떼 언니가 대학 시절 한강 작가를 주제로 썼던 과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그 과제에서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 과제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대신 그 당시 과제를 준비하면서 혼자 이렇게 끼적였던 낙서를 찾았는데 이런 문장을 발견했어요. 뭐라고 쓰셨는지 궁금하네요. 좀 부끄러운데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치유 과정을 그렸다. 강렬함과 섬세함이 묘하게 섞인 글들이었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22살 애기였어서 그런가 지금 다시 읽으니까 너무 허세 가득하지 않나요? 사실 저는 한강 작가님 책을 읽어본 적은 아직 없는데요. 그분 책에 대한 평들을 종합해보면 라떼 언니가 그때 썼던 문장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니 왠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가 생각이 납니다. 마침 그 책에 관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거든요. 라떼 언니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국문학악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던 시절 친구의 추천으로 소년이 온다를 보게 되었어요. 사실 지하철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까워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몰입해서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결국 지하철에서 어딘가 사연 있어 보이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담긴 소설이랍니다. 심지어 그때 책을 보면서 자주 들었던 노래가 있었는데 소년이 온다가 너무 슬퍼서 나중에는 그 노래만 들어도 슬퍼져서 그 뒤론 그 노래를 듣지 못했어요. 간만에 다시 들어보고 싶네요. 이제는 슬프지 않겠죠? 노래는 레이니의 Thick and Thin입니다. 네. 더 얘기 나누기 전에 바로 신청곡을 듣고 올게요. 네. 한국문학악계님이 소년이 온다를 읽으시면서 자주 들었던 노래 레이니의 Thick and Thin 듣고 왔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큰 영향을 준 소설이죠. 혹시 라떼 언니도 읽으셨을까요? 사실 저는 한강 작가님 책들은 오히려 못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제 낙서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강 작가가 8, 9학번인 만큼 왠지 살아온 그 시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 줄 알았는데 아직은 그런 작품이 없다는 게 당시에 제가 의아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관련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한강 작가가 그 시대의 이야기는 쉽게 쓸 수 없다고, 그 시대에 관한 고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럼 소년이 온다는 정말 오랜 고민 끝에 나온 작품이겠네요. 라떼 언니가 진짜 성구안이 있으셨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소년이 온다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 책이 나왔을 때 궁금해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소설 내용은 5.18을 다루고 있지만 소설을 쓰게 된 계기는 2009년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년이 온다 에필로그에 직접 그렇게 쓰셨는데 한번 로댕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네, 읽어볼게요. 2009년 1월 새벽 용산에서 막루가 불타는 영상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불쑥 중얼거렸던 것을 기억한다. 저건 광주잖아. 그러니까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아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었다. 피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주가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되었다. 덧나고 폭발하며 피투성이로 재건되었다. 광주가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되었다는 문장이 참 강렬하네요. 우리 사회에 또 어떤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나, 우리는 그 당시보다 얼마나 더 발전한 걸까를 생각해보게 하네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네, 루카스 그레이엄의 7 Years 듣고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라떼 언니와 함께 한강 작가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 주셨던 시가 한강 작가의 내 여자의 열매라는 소설집에 수록됐다고 하셨어요. 이 책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혹시 1995년에 나온 한강 작가의 가장 첫 번째 책이자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책 이후로 2000년도에 나온 두 번째 소설집이 내 여자의 열매예요. 그럼 한강 작가의 두 번째 책인 거네요. 아니요. 두 번째로 출간된 책은 첫 장편 소설 검은 사슴인데요. 한강 작가님 책이 장편 소설, 그리고 소설집, 시집 등 다 합하면 꽤 많은 편인데 요새 한강 작가님 책 읽어보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구해보려 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교보문고를 들렀는데 현재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위가 전부 한강 작가 책인데 싹 다 품절이더라고요. 네, 근데 한강 작가님 책들이 또 문학 작품을 많이 접했던 게 아니면 쉽게 읽히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작을 위주로 읽어보기 시작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내 여자의 열매는 특히 한강 작가를 대중에 널리 알리게 한 채식주의자와 연관이 있는데요. 한강 작가가 직접 채식주의자가 내 여자의 열매에서 출발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소개만 할게요. 사실 요새 한강 작가 책들이 여기저기 많이 언급되는데 저는 내 여자의 열매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라떼 언니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제가 한 곡 추천해도 될까요? 네, 너무 좋죠. 네, 최근에 발매가 된 김동률의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동률의 산책 듣고 왔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집 내 여자의 열매는 채식주의자의 씨앗이 된 작품이라고도 합니다. 워낙 유명해서 그런지
역시나 채식주의자에 관한 사연이 2건 들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라면물 금강이다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라면이 너무 싱거울 것 같은데요. 한강 작가님 하면 채식주의자가 가장 주목받는 듯한데요. 항상 읽어봐야지 하다가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말에 괜히 우울해질까봐 주춤했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싶어 호다닥 읽어보았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끝까지 읽을 만큼 흡입력이 장난 아니었어요. 단지 폭력과 육식, 그리고 비폭력과 채식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폭력의 굴레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주인공 영애를 바라보는 남편, 형부, 언니의 시점이 담겼는데 다 읽고 나니까 그 어디에도 영애 본인의 시점은 없었더라고요. 그 점이 자신의 시선으로 남을 판단하는 시선의 폭력을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하게 해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추천!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사연도 제가 읽어볼게요. 육식주의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유해도소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혹시 채식만 하면 건강에 나빠질까봐 유해도소로 지정한 걸까요? 이런 문학 수준에서 노벨문학상이 나왔다니 참 놀랍기만 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미 알 건 다 알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도 충분한데 말이죠.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건 이런 과잉보호가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생각의 깊이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방금 읽어주신 사연에서 말하는 다양한 감정, 생각의 깊이가 왠지 제가 읽은 사연에서도 드러난 것 같네요. 맞아요. 알아보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도서를 선정하게끔 자율권을 주었는데 한 학교가 책을 폐기하고 2 학교가 열람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라떼 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한쪽이 그르다 옳다를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강 작가님이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이러한 논쟁이 촉발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토론을 하게 되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면 어떨까요? 그러시죠. 육식주의자님께서 항상 시대를 앞서가던 넥스트의 힘겨워하는 여인을 위하여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넥스트의 힘겨워하는 여인을 위하여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낙동가님이 보내주셨어요. 먼저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분들이 많이 써주셨을 테니 저는 이번 수상이야말로 한글이 문학적으로 얼마나 잠재력이 있는지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글은 거의 모든 언어를 포용할 수 있는 발음체계를 갖고 있고 하나의 단어에서 감정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주까지 가능하잖아요. 나중에는 한강 작가님이 한림원 멤버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건대 한강 작가님의 작품 중 하나가 내년에 영화로 제작될 것 같습니다. 와, 한강 작가님이 한림원 멤버의 영화까지 너무 두근거리는 예상들을 해주셨는데요.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글의 위대함까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짚어주셨어요. 이번 수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독서 열풍이 불고 외국에서는 한글에 대한 관심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국문학도로서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라떼 언니가 추천하는 한국 문학 작가가 또 있을까요? 혹시 또 노벨상 작가를 예견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김혜란 작가를 좋아하는데요. 올해 출간된 신간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뭔가 재기발랄한 느낌이 드는 작가예요. 저도 오늘부터 찾아볼 책들이 정말 많네요. 이쯤에서 얼른 마무리하고 KDI 도서관에 책 예약부터 하러 가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 소개하면서 저희 라떼 언니와 김노댕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관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키린지의 에일리언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라떼 언니 그리고 저는 김로댕이었습니다.